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클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잡고 국내 제조물류 로봇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클로봇은 지난 5일 시장 확장을 위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제조물류 로봇 산업 발전 및 공동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클로봇은 자율주행 솔루션, 작업 제어 시스템, 통합관제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율이동 로봇 하드웨어 및 드라이버 개발을 맡는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제품의 공동 마케팅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클로봇 김창구 대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AMR 로봇과 클로봇의 범용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반 이기종 관제 솔루션을 결합해 다양한 제조물류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솔루션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내외 시장 확장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도 이번 협력을 통해 당사의 AMR 로봇 기술과 클로봇의 자율주행 및 관제 솔루션을 결합해 제조 및 물류 산업의 자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로봇 산업 발전 및 공동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제조물류 분야에서의 자동화 기술력을 한층 높이고 국내외 시장 확장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차의 로봇 전문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연내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연내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통해 공장 자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클로봇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현대차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클로봇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클로봇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와의 협력 가능성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전반의 성장과 함께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봇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로봇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나왔던 뉴스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팟의 공식 유통 및 솔루션 공급을 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표적인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시장 공략이다. 클로봇은 스팟을 활용해 제조, 물류, 건설, 공공안전 등 국내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스팟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유지보수 서비스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클로봇은 로봇 전문 엔지니어 팀을 만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본사에서 유지보수 교육까지 완수하는 등 전문 서비스 인력을 구성했다. 클로봇은 국내 로봇 기술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자율주행 기술, 이기종 로봇 관제 시스템, 현장 맞춤형 특화 솔루션 등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로봇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기반으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선두주자를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클로봇이 로봇 소프트웨어 공급자를 넘어 우수한 로봇 하드웨어 유통을 포함한 로봇 턴키 서비스 제공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마크 티어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고 전략 책임자 CSO는 클로봇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스팟을 넘어 더 다양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클로봇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빠른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클로봇은 유수한 로봇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로봇 산업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 제로원, 네이버 DESF, 롯데벤처스 등으로부터 누적 32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최고 등급의 플래티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봇 분야에서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신규 상장주의 주가 변동 과정입니다. 상장 초기에 공모가에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중 심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잘 모르던 시장에서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 기업에 급관심을 가지며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살짝이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규 상장주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악성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 가기 시작하면 저항 라인을 쉽게 돌파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요 저항 라인을 다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앞쪽에서는 분명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빨간원 부분에서는 타닥하고 다시 5일선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줄여서 이 시점에서 캔들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항에서 밀리면 조정이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주는 악성 매물이 없기에 저항에서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과 동일합니다. 저항에서 밀린 후에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그것이 눌림목 매매이면서 동시에 돌파 매매가 된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저항에서 밀리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바로 반등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타점을 잡아내면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온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에 테마선이 늦게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빨간원 부분이 테마선 돌파 이후 눌렸다가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황금 타점입니다. 신규 상장주에서 타점을 잡을 때 이 차트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항에서 밀렸다가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테마가 형성되어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종목들은 저항을 한 방에 뚫어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저항에서 한두 번 밀리기 마련입니다. 저항에서 밀렸다가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돌파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낙타의 등과 낙타의 목이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보통은 쌍봉 낙타가 많이 나옵니다. 저항에서 두 번 정도 밀린 다음에 돌파가 나오기에 쌍봉 낙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봉 낙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저항에서 딱 한 번 밀렸다가 반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저항에서 밀려 크게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에서 상향 돌파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의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 매매는 신규 상장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두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돌파에 실패한 후 눌렸다가 다시 가면서 돌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돌파 매매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티로보틱스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장 자동화 및 자율이동 로봇 전문기업 티로보틱스와 대규모 물류 자동화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 및 솔루션 개발 역량과 티로보틱스의 중대형 자율이동 로봇 개발 및 공급 경험을 결합하여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 및 솔루션 개발과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글로벌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양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및 클린룸 등 대규모 물류 자동화 로봇 기술 및 솔루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관련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의 로봇 공급 및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의 경험을 갖춘 티로보틱스와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 자동차 부품 이송 자동화 공정 및 클린룸 공정에 적합한 0.4톤에서 최대 3톤급 AMR 협동 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티로보틱스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동화 공정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플랫폼 기술과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조 및 물류 공정에 최적화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는 전했다. 안승욱 티로보틱스 대표는 양사는 스마트 공장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어 협력을 통해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티로보틱스는 심영보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TR 휴먼 서포트 로바트의 2차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에는 서울 아산병원 및 고려대의 주요 로봇 및 재활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품을 직접 평가하는 품평회를 가졌다. 심영보 박사는 티로보틱스에 합류한 이후 기존에 개발 중이던 재활로봇 힐봇의 연구를 이어가면서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로봇 개발에 주력해왔다. 특히 사람의 근골격계 보조용 로봇 분야에 집중하며 힐봇의 고관절 보조용 힙봇 및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 기반한 수트형 보조 로봇을 개발했다. 현재는 수트형 보조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헬스케어용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영보 박사는 전문 연구진과 함께 최신 로봇 트렌드에 발맞춰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을 보인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일부 연구진들이 직접 슈트의 바느질 작업까지 담당할 정도로 세밀한 연구와 제작 과정을 거쳤다. 이번 2차 시연은 티로보틱스의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이 하지 근력을 최대 30% 이상 보완하는 효과 및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시한 중요한 시연이라는 것이 당일 참관한 주요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나 일부 참관자는 티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신 박사는 하지 근육은 신체를 지탱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체 노화에 따라 하지의 근력 또한 약화되면서 거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며 티로보틱스의 기존 기술을 진화시켜 개발한 이번 로봇은 현재 출시된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중에서도 가장 편안한 착용감과 가장 스마트한 방식의 사용자 맞춤형 하지 근력 보조를 지원하는 로봇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연회를 통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향후에는 센싱 및 구동부를 강화하여 사용자의 개인화된 보조와 보행, 습관 및 변화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2026년 초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십만 원대로 책정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로보틱스의 2차 시연에서 공개된 웨어러블 로봇은 무게가 1kg 미만이며 착용 시간도 1분 이내로 간편하다. 인체 친화적인 특수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을 높였으며 허리부터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까지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이용해 근력을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보조 목적에 따라 와이어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허리 벨트 부분에는 소형 배터리와 컴퓨팅 시스템을 부착해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했다. 티로보틱스는 이날 시연 이후 재활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등 로봇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심영보 박사는 재활 로봇 분야에서 의료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재활 단계를 지난 환자 및 시니어의 일상, 거동 보조를 위한 소프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과 관련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로부터 확보된 기술을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3년 내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2029년 이후에는 사람의 근골격계 및 이를 제어하는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사람과 유사하게 동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티로보틱스는 2012년부터 글로벌 장비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AMR을 미국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600억 원 규모로 대규모 공급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AMR 고객사를 자동차 부품 이송 자동화 분야까지 확장하며 고객사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이처럼 연구개발에 진심인 기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로봇 관련주들의 연구 성과가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로봇 기업들 간의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대 16이라는 황금 비율에 따라 조정 기간이 다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상승 3파를 다 먹고 나오면 됩니다. 상승의 폭과 상승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올해 로봇 섹터 전체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작을 하였기에
시황에 따라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테마선 자체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테마선 첫 돌파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을 돌파한 후 121선이 깨어지지 않고 121선에서 캔들들이 비비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비비고 타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예견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돌파 매매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은 눌림목 매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돌파 매매를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온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연스러운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매매를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돌파에 실패하고 밀렸다가 다시 갈 때 타점을 잡아내면 자연스러운 돌파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큰 언니 캔들입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역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때 다시 잡으면 또 자연스러운 돌파가 나올 것입니다. 일단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2개를 돌파하여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조정을 받고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작은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렸다가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이것 자체가 돌파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돌파 후 바로 치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빨간색 저항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빨간색 저항 라인이 다시 깨어지고 밑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빨간색 저항 라인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지 라인이 잘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포가 살짝 핸들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를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밀립니다. 재빨리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크게 조정이 나왔네요. 하지만 정확히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조정이 나올 때는 하락 3파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나고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에서 크게 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크게 밀릴 때는 하락 3파가 다 끝나고 중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했네요. 그러면서 모든 저항을 한 방에 다 뚫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초 상승부터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표시들을 지우고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밥그릇 3번 자리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밥그릇 4번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통과하면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월봉에서 보았듯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항에서 밀리고 반등하면서 저항을 하나씩 돌파해 갈 것입니다.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설명을 드릴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봉 낙타의 목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봉이 형성된 과정이 꽤 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주포는 개미털기를 충분히 했기에 이제는 기간 조정이 없이 가격 조정을 통해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쭉쭉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241선이 수평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241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121선과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돌파 매매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에서 밀려 조정을 받고 반등할 때 침착하게 타점을 잡아내면 그것이 바로 돌파 매매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